이번 화에 드디어 엄청나게 큰 징기스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건데요. 멀리서 봐도 엄청 큰 것 같죠? 이제 건물 위에 징기스칸이 저렇게 말을 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약간 동쪽, 그러니까 실제로 징기스칸이 진격을 시작했던 건 좀 더 가야 된다고 하지만 그쪽 방향을 이제 기념해서 만들었다는 것 같아요. 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큰 신발도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신발도 있고 이제 기념품 가게도 있고 하고, 이 건물 자체가 이제 전망대인 거죠. 이제 입장료를 내긴 해야 되는데, 아마 저 혼자 갔다면 또 이렇게 돈 쓰는 건 안 들어갔겠지만 다른 이제 라이더 친구들이 있으니까 같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봤던 엄청 큰 징기스칸 동상 자체가 다 전망대예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징기스칸의 엄청나게 큰 얼굴과 함께 사진을 또 찍었고,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몽골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몽골의 진짜 큰 특징은 처음에 국경 넘어서 내려올 때는 조금 그래도 나무라든가 이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 중부를 통과할 때쯤 되면은 전혀 나무가 없어요. 그나마 여기는 약간 북쪽이니까 저렇게 언덕이죠. 산이 이렇게 보이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나무 한 그루 없고 산도 없고 정말 그냥 초원이죠. 아주 초원이 쭉 펼쳐져 가지고 저 멀리까지 엄청 보이는, 시원해지는, 실제로는 덥지만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전망대 바로 옆에 방금 본 전망을 해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또 아주 큰 징기스칸의 손이 보이네요. 손톱이랑 좀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같이 갔던 친구들인데 이제 뒷모습만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 친구는 프랑스에서 왔고, 한 명은 어디였는지 까먹었어요. 독일이었나? 징기스칸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약간 닮은 것 같지 않네요. 여전히 엄청나게 시커멓게 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전망대 앞에 이제 오토바이도 기념샷을 찍어놨는데, 이게 또 이제 한국인들도 있어요. 이렇게 또 여기 가고 한 바퀴 둘러보는 동안 한국 분들이 있어갖고 우연히 막 인사하고 어디서 왔냐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눴는데, 아마 몽골에 뭐 패키지라든가 어쨌든 여행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전망대는 나름 코스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사실 저는 이제 몽골뿐만 아니라 어딜 가도 관광지를 그렇게 막 찾아다니는 여행은 하지 않았어서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를 기회에 삼아가지고 이런 곳들 몇 군데 들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여러분들 기대하게끔 하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사실은 징기스칸은 이게 다고요. 울란바토르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쪽에 이제 로탈리에 있는 그냥 간단한 사진입니다. 울란바토르는 사실은 제가 몽골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은데, 안타깝게도 울란바토르라는 도시에 대한 기억은 그닥 전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몽골이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사이즈가 엄청난 나라인데 대부분의 인구가 이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다 모여서 산대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엄청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도 심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저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서울에서 살지만 별로 이렇게 사람 많고 복잡한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울란바토르가 저한테는 조금 이제 약간 번잡하고 시끄럽고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 울란바토르를 뒤로 하고 이 도시를 떠나면 아까 전망대에서 본 것처럼 엄청난 초원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힐링이 되는데, 그렇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이제 울란바토르를 출발해서 달란자가드라는 곳을 가요. 그러니까 제 목표는 뭐였냐면, 지금 이렇게 지도에서 보시면 남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몽골을 통과하는 게 북쪽을 가서 지나가는 통로나 뭐 중부를 지나가는 통로, 남부를 지나가는 통로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항상 이게 여건은 달라지니까 지금에 적용할 수 없으시겠지만 북부는 길이 좀 험한 편이라고 하고, 중부는 가장 통과하기에 쉽다고 해요. 그냥 비교적 어렵지 않다. 남부 같은 경우는 고비 사막이 있어서 고비 사막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자주 가는데, 저의 목표가 고비 사막을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뭐 남쪽에 보니까 막 그레이트 고비 뭐 고비 어쩌고저쩌고 많이잖아요. 그 어딜 가든 물론 초원이긴 하지만 고비 사막 가가지고 뭔가 그런 경치를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 울란바토르에서 만달고비 지나서 달란자가드라는 곳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쭉 넘어가면은 이제 중국이랑 접해 있는 지역들을 내가 다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하면은 이제 초원이지만 그래도 도로는 잘 돼 있어요. 이게 제 굉장히 의외였거든요. 몽골이 도로가 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큰 도시에서 큰 도시로 가는 아까 울란바토르에서 달란자가드라든가 여기까지는 비포장 전혀 없고 쭉 다 이제 아스팔트 길이에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됐고 이제 몽골에서는 특히 제가 러시아에서는 구글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 어플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몽골에서는 그러지 말고 그 울란바토르에서 백화점에 가면은 종이 지도를 파는데 종이 지도를 다들 추천을 하세요. 저는 호텔에서 숙박하는 동안 한국인 여행자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여행을 끝나고 귀국을 하신다고 자기가 갖고 있던 종이 지도를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는 그 지도를 봤는데 어플로 보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오히려 더 최신 정보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니까 그 주유소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이 지도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저는 기름 탱크가 작아서 최대한 240km? 뭐 많이 타면 250km도 가지만 그래도 200km 정도를 그냥 한계라고 생각하고서 주유를 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한 번 정도 아슬아슬하게 기름 넣은 적이 있는데 몽골에도 충분히 주유소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아스팔트가 잘 뚫려 있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양떼가 지나갑니다. 많은 양떼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얘네를 뭐 경적을 울려도 꿈쩍 안 하고 그냥 다 넘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양떼가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 이제 몽골 사람이 말을 타고 양떼를 몰아가거든요. 근데 가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뭐지? 이 양떼들은 방치된 건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그 몽골 분들이 시력이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어딘가에서 다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 나중 얘기지만 몽골에서 막 뭐 하다가 뭐 넘어진다든가 이제 초원에서 자빠져 있거나 하면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으면 갑자기 여기서 막 말 타고 나타나요. 아니면 오토바이 타고 나타나시든가. 그래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어디선가. 신기하고 양이랑 염소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데 말도 물론 많이 있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낙타도 만나게 됩니다. 신기해요. 고비 사막도 사막이라서 그런지 저는 몽골에서 낙타를 만날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는데 낙타가 떼거지로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구경인가? 오늘 굉장히 신기한 구경을 했습니다. 나중에 모로코까지 갈 계획이 있었는데 벌써 낙타를 만나기도 했고요. 근데 아스팔트 도로가 잘 돼 있긴 한데 또 이게 제 적성에 안 맞는 거죠. 뭔가 초원으로 나가고 싶잖아요. 그 만달고비쯤 갔을 때, 그러니까 아까 지도에서 달란자가드 가는 중간 지점쯤에서 도로를 벗어나서 초원으로 나갑니다.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인데 이렇게 뭐 초원이라고 하든 아니면 뭐 고비 사막이라고 하든 뭐라고 부르든지 상관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진짜 언덕도 하나도 없고 일단 나무는 한 그루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억센 풀들이 이렇게 막 자라 있는 거죠. 지금 여기는 꽃도 이렇게 쫙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몽골 가서 또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저는 모기가 진짜 많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러시아 초기에 캠핑하면서 모기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잖아요, 제가. 근데 몽골 가면은 또 거기도 다 초원이니까 벌레가 엄청 많겠구나 그때 걱정했는데 오히려 이게 나무가 없고 풀이 없으니까 벌레가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몽골에서도 북쪽으로 가면은 그 나무 많고 좀 물기 있고 이런 데는 진짜 모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 뒤집었어도 옷을 뚫고 물리는데 오히려 이렇게 초원 쪽에는 벌레가 전혀 없었다는 거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고요. 이렇게 초원에서 그래서 계속 이날은 하루 종일 초원에서 달린 것 같아요. 길 없는 곳에서. 그럼 길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뭐 나침반 하나 켜고 가는 거죠. 방향만 맞춰서 내가 대충 이쪽 가고 있는 것 같아 하면서 GPS 좀 확인하면서 노을이 지는 모습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노을 지는 거 보면은 바다로 떨어지는 게 아닌 이상은 이렇게 어떤 산을 배경으로 노을 지는 모습을 보곤 하는데 평야에서 노을 지는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게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눈이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제 종이지도도 봤지만 내비게이션도 틀면은 GPS로 그러면은 뭐 목적지 마을까지 한 5km 남은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보여요. 벌써 막 건물 같은 게 듬성듬성 있는 게.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초원에서 이렇게 노을 보면서 텐트 치고 숙박을 했어요. 몽골에 들어와서 첫 캠핑인 거죠. 러시아에서의 첫 캠핑은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러시아에서 나름 노하우도 생기고 몽골에는 또 벌레가 없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이제 사진으로 남기지는 못했지만 또 이날이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초원으로 와서 방금 이제 나침반으로 간다고 했지만 그 길 찾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길을 이렇게 하다가 게르라고 하죠. 이제 몽골 분들이 하얀색의 간이 하우스 같은 건데, 거기가 보이길래 이 지도를 가져가서 여기가 어디쯤인지를 물어보려고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이제 오토바이 세우고 excuse me 하면서 갔더니 할머니랑 한 10살쯤 돼 보이는 꼬마애가 나왔는데, 이 꼬마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물론 경계하면서 나왔지만, 왜냐면은 외국인이 이렇게 찾아오니까, 자기 이제 도로에서도 떨어져 있는 이 게르에서 지금 나와 있는데 외국인이 찾아오니까 너무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뭔가 말은 안 통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몽골어로만 얘기를 하고 나는 영어로 시도를 하니까 하지도 못하는 영어를 하면서, 할머니는 그새 막 뭔가 먹을 것 같고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먹어보라고 하시고, 이 꼬마애는 막 게르로 다시 들어가더니 뭔가 작은 책을 갖고 나왔는데 영어 회화책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랑 몽골어랑 1:1로 돼 있는, 막 열심히 뒤져요. 그래서 이거 뭐 찾는 걸까? 말이 안 통해 큰일 났다. 그냥 지도에서 여기가 어디쯤이야 이것만 알려주면 되는데 하고 있는데, 한참 책 찾더니 찾은 거예요. 그래서 Where are you going to? 막 하면서 어디를 가시냐 얘기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순수해 보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이 아이가 그 안테나 이렇게 세워놓은 TV 하나 이렇게 놓고 할머니랑 게레에서 이렇게 있고 신기해하는 모습 보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말 안 통해가지고 어딘지 이런 건 포기하고 일단 저녁 때가 됐으니까 자야겠다. 그래서 걔한테 그림을 그렸어요. 결국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저쪽에다가 여기서 좀 떨어진 한 500m 떨어진 저쪽에다가 텐트 치고 잘 건데 괜찮지? 그래서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텐트 쳤던 모습입니다. 이게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여기 또 텐트 치고 있으면은 다 어디선가 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 텐트 접고 있으니까 오더라고요. 이렇게 말 타고. 그래가지고 하이 하고 이제 뒷정리하고 출발하는 것까지 이렇게 보더라고요. 혹여나 또 저 같은 여행자들이 쓰레기를 무단 방치한다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려고 했는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이렇게 몽골에서의 첫 캠핑을 보내고 초원에서 즐거운 시간 보냅니다. 마지막 사진 한 장은 이걸로 오늘 화를 마무리할 건데요. 이렇게 해골이 떨어져 있어요. 이거 뭘까요? 소인가? 그래서 굉장히 되게 인상적이어서 이렇게 사진을 한 장 남겼고, 순조롭게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아스팔트 길이고 초원으로 나와서도 뭐 어려움이 없고 사람들도 너무 순수하고 친절하시고, 그 울란바토르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다 도시 사람들이라 바쁘게 사니까 좀 여유가 없는데 나오면은 또 이렇게 그냥 만나면은 먹을 걸 주시려고 해요. 자꾸 이제 몽골에도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나 봐요, 전통 문화에. 그래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순조로울 줄 알았던 저의 몽골 여행이 바로 다음날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의 이야기는 또 다음 화에서 나눠보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오토바이 여행 모로코까지니까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할 이야기가. 그래서 여행 기간보다 제가 이걸로 떠드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 같은데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